얼마 전 화제가 된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황금 이빨을 가진 호랑이. 무슨 사연인가 하니 독일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던 벵골 호랑이 카라가 장난감을 씹다 그만 송곳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질긴 생고기를 먹어야 하는 육식동물에게 송곳니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말 그대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카라를 위해 여러 명의 치과 의사들이 나섰습니다. 4시간여의 수술 끝에 카라에겐 새로운 금이빨이 생겼습니다. 반짝반짝 새로 생긴 튼튼한 송곳니 덕분에 다시 생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호랑이 카라. 그렇다면 금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치과용 재료로 쓰이게 된 걸까? 이번 영상은 미니씨 치과병원과 함께 다양한 치과 재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이집트인들이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먹던 당시, 지금처럼 믹서기나 가루채 같은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에 모래나 금속 알갱이가 잔뜩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많은 치아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치과 치료도 오래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25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유물에서는 2개의 치아에 구멍을 뚫어 금으로 엮어 고정한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기원전 630년 초 에트루리아인은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하기 위해 금을 납작하게 편 다음 튼튼한 치아에 묶는 식으로 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금은 1온스 28g 정도로 약 80kg의 금실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질기고 얇게 펴면 9제곱미터짜리 판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금속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변색되거나 녹슬지 않고 생체 친화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성질이 자연 치아와 비슷하여 너무 무르지도 강하지도 않아서 음식을 씹는데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치과 재료로 각광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금은 옛날부터 쭉 비싼 존재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튀어서 사용 부위에 대한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치과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보다 저렴하고 사용이 쉬우면서 튼튼한 다른 재료를 찾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1819년 영국의 의사 벨은 낡은 은화를 갈아서 거기에 수은을 섞어 새로운 반죽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감. 하지만 은화는 순수한 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말감이 굳는 과정에서 팽창이 심해져서 치아를 부러뜨리거나 큰 통증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7년 뒤인 1826년 프랑스의 치과 의사 타보는 순수한 은에 수은을 혼합시킨 최초의 현대적 아말감, 실버 페이스트를 발명하게 됩니다. 아말감은 금에 비해서 값도 아주 저렴하고 통증, 불편감, 압박감 없이 2분 안에 치아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치의사인 크로크루 형제는 아말감이 치과 충전재로서 금과 동등하다고 홍보했다고 합니다. 당시 치과 치료에 주로 금을 사용하고 있던 미국도 프랑스로부터 아말감을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의 아말감 반죽에는 수은이 완전히 결합하지 못해서 수은 금속 성분이 제법 남아 있었습니다. 크로크루 형제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아말감을 둘러싼 유해성 논쟁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839년 미국 치과의사협회는 아말감 사용 금지 서약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후 약 20년 동안 아말감 사용 찬반 논쟁이 계속되는데 이를 아말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1895년 미국의 치과의사 그린 바디먼 블랙은 계속해서 아말감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꽤 적절한 제조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아말감 합금은 치과 재료의 기초가 되어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질에 비해서 접착력과 강도가 약한 편이어서 금이 가기 쉽고 2차 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열 전도율이 높아서 차거나 뜨거운 자극을 그대로 치아에 전달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은에 대한 유해성 문제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 금니가 되거나 은니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치아와 직접적으로 접착되지 못해 2차 충치의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치아와 비슷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치아에 직접 접착이 가능한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대 독일에서는 벤조일 페옥사이드와 3차 아민을 사용하여 만든 최초의 자가중합형 아크릴 레진이 개발되었습니다. 자가중합형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굳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굳은 상태에서도 아말감보다 강도가 약했고 치아에 접착되지도 않아서 치아와 비슷한 색상을 가졌다는 것 말고는 별 장점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 보이는 기존의 아크릴 레진에 표면이 개조된 유리 입자를 결합하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합 레진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복합 레진은 연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짜내면 어느 부위에나 쉽게 채울 수 있고 치아 색상과 비슷해서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금에 비해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레진은 굳을 때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치아의 범랑질과 비교했을 때 기계적 물성이 차이가 많이 나서 치아와 마찰되거나 양치질을 할 때 닳아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강도, 색상, 마모도 등 치아와 가장 비슷한 재질의 재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재료가 바로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은 원래 도자기 재료로 만들어진 재료였지만 사실 아주 오래전인 1728년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치과 의사 포샤르는 치과용 재료로 도자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1889년 찰스 랜드가 세라믹을 이용한 크라운 치료법 포세린 자켓 크라운에 특허를 내면서 세라믹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강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아브람 와인슈타인은 세라믹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금속에 세라믹을 씌워 만든 PFM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PFM 내부의 금속은 생체 친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 알러지 반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속 대신 금을 사용한 PFG가 개발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강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외부의 포세린은 여전히 약해서 부서질 위험이 있었고 반투명한 세라믹을 통해 내부의 색상이 비쳐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아주 강도가 강한 올 세라믹 수복물이 탄생하는데 바로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는 생체 친화적인 데다가 자연 치아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치료가 가능해서 앞니는 물론 어금니까지 두루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인공 다이아몬드라 불릴 정도로 아주 강한 강도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강하다 보니 치료된 치아는 튼튼했지만 오히려 맞물리는 치아에 많은 충격을 줘서 마모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미니시 치과병원은 독일의 비타사와 함께 세라믹을 압축하여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강도와 물성으로 만든 미니시 블록을 개발하게 됩니다. 미니시 블록은 3D 디자인을 통해 강화 세라믹을 0.1mm의 아주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우 얇지만 치아에 부착했을 때는 치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없으며 자연 치아와 강도와 물성이 비슷해서 주변 자연 치아와의 비정상적인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니시 블록은 원래 타고난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앞서 설명한 금, 아말감, 레진, 세라믹, 미니시 블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치과 재료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치아의 상태, 필요한 부위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시 치과병원과 함께 치과 재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